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죠. 20년, 30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애도 낳고 같은 병기 쓰면서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이 지내온 세월이 몇 년인데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런데 모두가 느끼고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바람이 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람난 남편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남편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 이 와장창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파악한 남편은 이랬는데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대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했던 이 사람의 성격,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이 난 이후에는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이 바람난 남편에 대해서 갖는 착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착각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다 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저랑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에요. 아유, 생활비 끊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은 가정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혼하자고는 절대 안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랑 형님을 무서워해서 아버지랑 형님이 얘기하면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애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 제가 이제 속으로 아이고 이분 한참 멀었네 덜 당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이혼을 무서워하고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 그런 성실하고 참 책임감 있는 좋은 가장이었다면 앞으로의 남편은 다릅니다. 앞으로의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뇌가 도파민에 쩔여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아예 뇌구조가 바뀌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상간녀라는 좀비에 물려가지고 자기도 좀비가 된 상간녀의 꼭두각시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상간녀와의 쾌락만 쫓고 오직 그 상간녀와 함께할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집 나가서 생활비 끊고 이혼 요구하고 이혼 안 해주면 이혼 소장 보낼 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차반이었던 남자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남자도 상간녀랑 깊어지면 그렇게 개차반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남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상간녀와 얼마나 깊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상간녀랑 깊어져서 난 꼭 이 여자랑 살아야겠다. 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소홀해지고 가정에 생활비 끊고 집 나가고 이혼소장 보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많은 남자들이 바람이 난 후에 그 20년, 30년 동안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기억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나는 책임감 때문에 당신이랑 살았던 거지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동안 가정이 지옥 같았어. 너는 나를 돈 버는 사람 취급했잖아. 지금까지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기억까지 왜곡하면서 상간녀에게 빠져드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한테 아직도 아내분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다가는 너무나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책임감이 강한 남자라도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던 간에 바람이 나면 그 책임감이 상간녀에게 옮겨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가정의 책임감이 깊었다? 그게 상간녀에게 옮겨 붙으면요. 가정은 완전 내팽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은 사례들을 본 것 중에 내 새끼들은 팽개치고 내 새끼들 학원비도 안 주면서 밖에 나가서 상간녀 집에 살면서 상간녀 애들 아빠 노릇을 해주고 있더라. 그 집 장 받아주고 그 집 졸업식에 꽃다발을 들고 참석해서 그 사진을 상간녀가 지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런 꼬라지를 이제 내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아유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초반에 이것들이 깊어지기 전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떼놓을 그 노력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서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뭔가 그 낌새가 있을 때 상간녀랑 깊어지기 전에 아주 초장의 박살을 내서 이것들을 떼내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나에 대해 이미 정이 떨어진 것 같다 또는 그렇게까지 하면 나한테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입니다.
제가 초장에 상간녀를 잡아가지고 박살을 내고 소송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된다. 할 수 있는 거를 다 초장에 몰아서 하셔야 얘네가 떨어지지. 그렇게 안 하면 얘네들 계속 붙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아내분들이 아우 그렇게까지 하면 남편이 저한테 정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우 걔를 그렇게 건드리면 남편이 저한테 가만히 있을까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나한테 더 정이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미 집에 있는 거는 영혼 없는 남편의 껍데기 뿐이고 나한테 뭐 정이 더 떨어질 것도 없거든요. 밖에 나가서 상간녀랑 맨날 벗고 뒹굴면서 물고 빨고 하는데 와이프에 대한 정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정이 떨어질까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정이 떨어지는 거는 상간녀랑 깊어졌을 때, 상간녀랑 살고 싶을 때 나한테 정이 떨어지는 거지.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막 잘해준다고 해서 아니면 뭐 모른 채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나한테 정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남편 눈치 보면서 남편 하고 싶은 대로 돈 쓰게 하고 시간 쓰게 하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밖에 나가서 여자 만들어서 개짓거리 하고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뭘 얼마나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전전긍긍 하시는지 제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상간녀를 쳤더니 남편이 지랄 발광하면서 너한테 정이 떨어졌네 어쨌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간녀를 쳐서 나한테 정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나한테 정도 없었고 나에 대한 정보다 상간녀에게 더 정이 깊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정이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 바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간녀를 쳤을 때 일시적으로는 남편이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갈 곳 없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정이라는 거는 다시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간녀 떼내는 데만 집중하셔야지 남편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면서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지금 되게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시간을 보냈다가는 나중에 내 새끼 아빠 없이 크고 우리 가정 개박살 나고 남편은 저 집 가서 저 집 아빠 노릇 해주고 있고 그 꼬라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 더 악화될 게 어디 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거야 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내분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거냐면서 제가 늘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요. 아우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이렇게 초기에 아주 과잉 진압, 과잉 대응을 해서 이것들을 떼내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 남편은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야. 아유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니까. 아유 그 정도로 깊은 것 같진 않아. 아유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이미 나중에 걔네들이 아주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남편도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질 대로 엎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이제 막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야 그때 아내분들이 아 우리 남편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남편이 저러다니 이렇게 막 충격을 먹고 그때 가서야 뭐를 대응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시기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상담한 분도 남편이 첫 번째 바람이었을 때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또 딴 년 만나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대차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변에 100명이면 100명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첫 번째 때 너무 무르게 대처를 해서 남편이 또 바람이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하면서 막 칼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이 난 남편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남편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딱 인지를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대처와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남편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남편에게 잘해주면 우리 사이가 좋아지고 했겠지만 중간에 이 상간녀가 끼는 상태에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